제로 음료. 몸에 나쁘다는 말도 있고 괜찮다는 말도 있고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헷갈리셨죠?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미료 종류마다 안전성이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에리스리톨, 스테비아까지. 같은 제로 음료라도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몇 캔까지 괜찮은지, 언제 마시면 좋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가장 궁금하신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사실 지금 제로 음료를 안 마시는 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이 2020년 924억 원에서 2022년 3683억 원으로 2년 만에 4배나 커졌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마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이거잖아요. 제로 음료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올라갑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건데요. 제로 음료를 단독으로 마셨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그 현상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인슐린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혈당이 안 올라가도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쪽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캐나다 토론토 마이클스 병원에서 여러 연구를 한꺼번에 모아서 분석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제로 음료를 마셨을 때 인슐린 반응이 물을 마셨을 때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이 제로 음료를 물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반 콜라 500ml 한 병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각설탕으로 약 18개 분량이에요. 각설탕 18개를 물에 녹여서 마시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좀 아찔하죠? 그런데 제로 음료는 이 혈당 반응이 사실상 없어요. 같은 콜라인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설탕 음료 대신 제로를 선택하신 거라면 확실히 나은 선택인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면 이런 순서예요. 가장 좋은 건 물이고요. 그 다음이 제로 음료. 그리고 마지막이 설탕 음료. 제로 음료가 물만큼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설탕 음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 제로 음료 드시고 계신 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안전한데요. 그런데 감미료 종류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제로 음료라도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미료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드시는 제로 음료 뒷면에 어떤 감미료가 적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수크랄로스. 제로 음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감미료예요. 설탕보다 600배 달아서 아주 적은 양만 넣어도 단맛을 낼 수 있거든요.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 모두 안전하다고 인증한 성분이에요. 현재까지 연구를 보면 대사에 미치는 영향도 물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아스파탐.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2023년에 WHO 산하 국제암 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을 암 가능성 분류 2B 등급으로 지정했거든요. 이거 듣고 걱정되신 분 많으실 텐데요. 2B 등급이 뭔지 아시면 좀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김치랑 피클이 같은 등급이에요. 매일 김치 드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일 먹어도 괜찮은 양의 한계선도 넉넉해요. 체중 70kg 성인 기준으로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로 음료를 하루에 9캔에서 14캔 정도 마셔야 겨우 초과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마시는 분은 사실 거의 안 계시죠? 65년간 쌓인 임상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것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스테비아. 이건 허브에서 뽑아낸 천연 감미료예요. 종합 안전성 평가에서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다만 가격이 비싸서 실제 제품에는 적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스테비아가 들어간 제품을 찾으신다면 좋은 선택이에요. 네 번째, 알룰로스. 요즘 많이 보이시죠?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 지수가 0이에요. 미국 FDA에서도 안전하다고 인정한 성분이에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체중 1kg당 0.4g 이상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적당히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에리스리톨. 이것도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당뇨 시기에서 오래 쓰여왔어요. 대부분의 분들께는 괜찮은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2023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 심혈관 위험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혈중 에리스리톨 수치가 높은 그룹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큰 심혈관 문제가 1.8에서 2.21배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나 혈관 쪽에 이미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이라면 에리스리톨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 좀 다른 게 있어요. 말티톨이라는 감미료인데요.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해요. 제로라고 쓰여 있는 제품에도 말티톨이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티톨은 혈당 지수가 35에서 52 정도예요. 이게 설탕의 약 57% 수준이에요. 칼로리도 1g당 2.1kcal나 되고요. 쉽게 말해서 제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혈당을 올려요. 성분표에 말티톨이 보이면 제로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대부분의 감미료는 안전한 편이에요. 다만 심혈관 위험군이시라면 에리스리톨을 조금 살펴보시고 말티톨은 제로라는 말에 속지 않도록 성분표를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감미료 자체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매일 습관처럼 많이 마시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슐린 문제예요. 인슐린이라는 게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 같은 건데요. 이 열쇠가 세포라는 문을 열어야 혈당이 처리가 돼요. 그런데 수크랄로스나 사카린 같은 감미료를 오래 먹으면 이 열쇠가 자꾸 헛도는 거예요. 문이 잘 안 열려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크랄로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민감도가 17.7%나 떨어졌어요. 대조군은 2.8%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차이가 꽤 크죠? 그래도 이건 매일 많이 마실 때 이야기예요. 가끔 한 캔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장 속 미생물이에요. 우리 장 속에는 미생물 가족이 살고 있거든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대체당을 많이 먹으면 나쁜 균이 우세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2014년에 네이처에 실린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고 2022년에는 셀이라는 학술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장 건강이 면역이랑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도 역시 매일 꾸준히 많이 마셨을 때 생기는 변화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세 번째인데 간에 지방이 쌓이는 병, 지방간 이야기예요.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12만 4천 명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가 2025년에 발표됐는데요. 인공감미료 음료를 하루에 한 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60%나 높았어요. 설탕 음료를 마신 그룹이 47% 증가였거든요. 제로 음료 쪽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건 음료만의 영향이 아니라 전체 식습관이랑 연결된 결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로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매일 한 캔 이상 습관적으로 마실 때 나타난 수치예요. 가끔 마시는 거랑은 다릅니다. 호주에서 3만 6천 명 넘는 중장년을 14년간 추적한 연구도 있는데요. 인공감미료 음료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마신 사람은 제2형 당뇨 위험이 38% 높았어요. 네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제로 콜라 시켰으니까 감자튀김 라지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보상 심리예요. 제로 마셨으니까 다른 데서 좀 더 먹어도 된다는 생각. 결국 총 칼로리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제로 음료는 면제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단맛에 계속 노출되면 더 단 걸 찾게 되는 악순환도 있어요. 설탕 대비 600배 단맛인 수크랄로스에 혀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단맛은 밍밍하게 느껴지게 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단기적으로 한두 캔 마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서너 캔씩 습관처럼 마시면 인슐린 문제, 장 건강, 지방간,
보상 심리까지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양과 빈도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캔까지 괜찮은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하셨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하루 적정량부터 말씀드릴게요. FDA 기준으로 보면 아스파탐 안전 범위가 꽤 넉넉해요. 체중 7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9캔에서 14캔은 마셔야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장기적인 영향까지 생각하면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권장하는 양은 하루 2캔 이하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즐기면서도 부담이 적은 범위입니다. 마시는 타이밍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로 음료를 단독으로 마실 때는 혈당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물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때 한 캔 정도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밥이나 간식이랑 같이 마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보상 심리를 조심하시면 돼요. 제로 마셨으니까 디저트 하나 더. 이런 마음만 경계하시면 됩니다. 성분표 확인하는 팁도 드릴게요. 제로 음료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조합이 수크랄로스랑 아세설팸-툴륨이에요. 이 조합은 안전성 데이터가 충분해요. 좀 더 안심하고 싶으신 분은 스테비아나 알룰로스가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말티톨이 들어간 제품은 제로라고 써 있어도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성분표에서 말티톨이 보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시면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제로 콜라에는 카페인이 한 캔에 46mg 들어있어요. 체중 30kg인 아이 기준으로 하루 카페인 최대 권고량이 75mg인데 2캔만 마시면 이미 넘어요. 아이들한테는 제로 콜라보다 탄산수나 보리차가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음료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이래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물이에요. 그 다음이 탄산수예요. 톡 쏘는 맛이 좋으신 분은 탄산수가 좋은 대안이 돼요. 그 다음이 보리차나 허브티 같은 무가당차, 그리고 제로 음료 순서예요. 참고로 물로 탄산음료를 대체하면 지방간 위험이 12.8에서 15.2%까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결국 제로 음료는 설탕 음료보다 확실히 나은 선택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다만 물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설탕 음료를 끊기 어려우시면 제로로 바꾸시고 거기서 조금씩 물이나 탄산수로 옮겨가시면 돼요. 한 번에 안 바꿔도 괜찮아요. 제로 음료는 건강한 식단으로 가는 중간다리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제로 음료는 단기적으로는 안전해요. 혈당도 안 올리고 인슐린 반응도 물이랑 비슷하거든요. 그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부분이에요. 다만 감미료 종류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성분표를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감미료는 안전하지만 스테비아나 알룰로스가 좀 더 안심이 되고 말티톨은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됩니다. 양 조절도 중요해요. 하루 2캔 이하로 마시고 습관적으로 과하게 마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로니까 무제한이라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즐기면서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물이 가장 좋지만 제로 음료는 설탕 음료에서 건강한 식단으로 넘어가는 충분히 괜찮은 중간다리예요. 오늘 당장 물만 마시겠다고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설탕 음료를 제로로 바꾸고 거기서 조금씩 물이나 탄산수 비중을 늘려가시면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제로 음료 고민하시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차근차근 건강한 정보로 찾아올게요.